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저평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HBM의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이 본격적인 추론용 반도체 시장이 전망이 바뀌자 본격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2026년도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한국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속에서 HBM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장비와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주가 급등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실 건데요. 아직까지 난 놓쳤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종목 잡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종목을 따로 더 준비해봤습니다. 해당 기업은 왜 비교적 아직 덜 성장했냐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성장이 이번 연도부터 시작돼서 그래요. 작년에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1분기, 2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좀 늦게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 덜 갔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최근 나오고 있는 성장세를 보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만한 저평가 기업을 하나 더 준비해 봤으니까 꼭 오늘의 종목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자료집 또 나눠드리고 있죠. 우리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2025년도 하반기 주도주 자료집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개인정보라든가 성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거 싹 다 하나만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100% 무료로 안전하게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정보를 다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혹시나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게 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얻어갈 수 있는 방법과 지금 이제 자료집까지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걱정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지금 이제 투자 자문업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영상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관심주로 드릴 만한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바로 삼양 NC캠이라는 기업입니다. 다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겠지만 삼양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붙은 기업이에요. 저강이 2021년도에 삼양그룹에 인수된 NC캠이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워낙에 시장 전망이 좋아 보이다 보니까 삼양그룹에서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유망하길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수를 했느냐?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에서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만드는데 국산 1위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점유율이 꽤나 높은 상태예요. 특히나 HBM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 중에 특정 부분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해당 기업이 왜 이렇게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이번 연도부터 두드러지게 성장을 나타냈느냐? 바로 이런 사건들 때문이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부활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SK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게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출은 이미 기업들한테 꽤나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부활 얘기는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반도체도 잘 만들고 생산 능력도 큰데 아직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많이 판매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양 자체 그렇게 국내에서 SK하이닉스는 풀 공장을 돌리는데 삼성전자는 풀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기업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죠. SK하이닉스도 잘 나가고 삼성전자도 잘 나가야 그 두 개의 기업한테 둘 다 제품을 납입하면서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애매하니까 좀 쉽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최근 해결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래 알파경제라고 해서 이제 언론사죠. 언론사가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 22단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지금 현재 일부 물량을
공급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았습니다. 근데 알파 경제가 항상 옛날부터 이게 너무 이제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통과됐다라는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해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지금 이제 뉴스가 났습니다. 바로 JP모건에서 언급한 건데요. 뭐 JP모건은 이런 얘기 여러분들 너무 찌라시성 이야기 근거 없는 얘기를 많이 밝히지 않습니다. 물론 JP모건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됐다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다까지는 말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JP모건이 발언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했겠죠. JP모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앞서 실패했던 시도 끝에 12단 적층 HBM3E 12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칩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인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죠. 삼성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어서 세 번째 인증 공급 업체로 승인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삼성은 여유 있는 클린룸 생산 능력을 활용해서 여태까지 이 능력은 있는데 이제 통과 안 되니까 못 돌렸던 건데 이걸 활용해서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은 HBM이 생산된다는 얘기죠. 2026년에서 2027년도까지 ASML, 뭐 이게 노광 장비죠. EUV 장비를 만드는 해당 기업인데요. 유럽 기업이죠. 해당 장비의 수요가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EUV 장비가 더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성장에 대한 분위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EUV 장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EUV의 사용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반도체 잘 팔린다, 반도체 관련주 사야지가 아니라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EUV 장비가 많이 사용될 것이다. 게다가 근데 EUV 장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활 가능성도 있잖아요.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따로고 파운드리 다른 기업이 부탁을 하면 그 부탁한 반도체를 생산해 주는 걸 보통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파운드리도에서도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죠. 테슬라의 수주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삼성의 자체 엑시노스 모바일 반도체를 생산을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한다든가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장비들 중에서 EUV 장비를 더 많이 추가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든 메모리 반도체든 아니면은 지금 이제 파운드리든 결국엔 EUV 장비의 사용이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EUV 소재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들 중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은 삼성전자도 이미 과거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협력사들과 함께 바로 국산화를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EUV용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를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속도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정 환경에서 SNS텍이라는 기업이에요. 국내 상장사입니다. 관심주 넣어두시면 같이 좋긴 해요. 제공한 EUV 블랭크 마스크 샘플을 활용해 결함 여부를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나왔던 얘기죠. 일본의 호야의 의존도를 낮추고 조달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 원가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주요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EUV용 펠리클도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이 들죠. 뭐 정확하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통 반도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공정이 있지만 이 밑에 보시면 웨이퍼, 이 실리콘으로 만든 웨이퍼 위에 산화막이라는 걸 씌우고 그 위에 감광액이라는 걸 씌워서 이 반도체를 기본적인 이 재료를 현재 쌓아놓고 나서 뭘 하냐면 위에서 포토 공정이라고 해서 빛을 쏴서 회로를 새깁니다. 근데 빛을 쏠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또 이 웨이퍼에 그냥 빛을 쏜다고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회로가 될 부분과 회로가 되지 않을 부분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스크입니다. 보이시죠? 빛을 쏘긴 하는데 이 모양대로 새기려고 이 모양이 바로 블랭크 마스크다. 회로 패턴이 새겨지는 선에 새겨지기 전에 원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이게 정말 비쌉니다. 이게 정말 비싸요. 이게 진짜 비싼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국내에서 상용화 된다고 하면 이걸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SNS텍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마스크가 블링크 마스크다. 뭐 이제 단어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거기다가 렌즈를 한번 거쳐서 빛을 모아줘서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회로를 새기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이외에도 펠리클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펠리클이 뭐냐? 뭐 이것도 궁금하시죠? 펠리클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제 빛을 새기는 과정을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 내부 장비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빛을 여기서 쏴서 여러 번 반사를 통해서 빛을 솔직히 말 빛을 가공한다는 표현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좀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쏘기 위해서 정확히 이렇게 빛을 모아주는 작업들, 빛을 가공하는 작업들을 해주고요. 그의 핵심이 바로 요 타이밍입니다. 천장이 딱 닿는 타이밍. 천장이 딱 닿는 타이밍에 여기에서 뭘 하는 거냐면 바로 앞서 보셨던 이 포토마스크가 딱 자리 잡는 구간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께 좀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장이 달린 요 자리예요. 그러면 포토마스크가 있고 이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게 바로 펠리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장면을 간소화해서 만들면 아래와 같이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포토 마스크가 있고 펠리클이 있는 거죠. 그죠? 이 펠리클이 뭐냐면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유리판 같이 생겼어요. 그냥 유리판 같이 생긴 건데요. 이 판이 뭘 해주냐면 빛이 오고 갈 때 이 포토 마스크에 딱 빛을 받아서 다시 이제 가는데 그 다양한 오염 물질로부터 이 포토마스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호를 해주면서도 뭐는 통과를 잘해야 돼요? 빛은 통과를 많이 해야 돼요. 다양한 환경에 보호를 해주면서도 빛은 통과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바로 투과율이 굉장히 중요한 게 펠리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정말 투과율이 몇 퍼센트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게 펠리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 자체가 워낙에 최근에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이 펠리클을 자주 바꿔주는 것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왜냐면 쓸데없이 펠리클 아끼다가 요거 아끼다가 조금이라도 얘가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투과율이 좀 낮아지거나 조금 이물질이 생기거나 조금 크랙이라도 가는 날부터는 반도체가 다 불량품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펠리클을 아낌없이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얘를 아낌없이 바꿔줘야 오히려 포토 마스크에서도 이제 오류라든가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펠리클을 자주 갈아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하고요. 빛의 투과율이 높고 내구성이 우수한 탄소나 실리콘 기반을 신소재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앞서 말씀드렸던 이건 알겠어요. EUV 공정이 만든 알겠고 뭐 이런 그 웨이퍼 노광 과정 알겠고 뭐 대략 알겠죠, 그죠? 알겠는데 삼양 NC캠이 도대체 그럼 뭘 만드는데요? 라고 하면 삼양 NC캠은 바로 이 공정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더욱더 많이 필요한 이 포토 레지스트라고 해서 포토레지스트라는 이제 소재를 생산합니다. 포토레지스트를 정확히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재를 만드는 거죠. 보시면 주요 매출을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50%였던 2023년에 비해서 계속 매년 포토레지스트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전체 매출이 증가하는 와중에도 심지어 포토레지스트의 매출 비중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도 보면 매출이 잘 났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그죠? 이게 보면 2024년도는 1월에서 12개월 동안 한 거고 이것도 1월 달에 12개월 동안 한 거고 지금 현재는 2025년도 현재 연도는 6월 아직 6월까지밖에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실적 발표가.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는 대략적으로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서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비교하면 훨씬 작년보다도 더 많이 돈을 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좀 더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특히나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포토레지스트용 소재이다. 자, 그럼 포토레지스트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야겠죠.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생산하는 건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려서는 포토레지스트의 다른 말 중에 하나가 감광액입니다. 감광액 아까 보셨죠? 아까 이제 공정들 중에서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요게 감광액입니다. 감광액. 감광액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기본적으로 하고요. 쓸데없는 이물질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이 감광액을 씌워놔야 정확하게 빛하고 반응하는 곳하고 반응하지 않는 곳하고 정확하게 극명하게 차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로가 제대로 새겨질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에 안 새겨져서 두 번, 세 번 이 노광 공정이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빛을 여러 번 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감광액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 지금 이제 이게 잘 만들어져야 지금 제대로 된 회로가 새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뭐 이런 동진 세미캠 같은 감광액을 만드는 기업한테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분자 폴리머는 포토레이스트의 뼈대 역할을 하는 물질로 빛에 반응하면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빛을 받아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광산 발상제는 빛을 받으면 산을 발생시켜서 고분자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서 잘 포토레지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감광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들이 요즘에는 더 많이 공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국내 최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의 소재 전문 기업인 삼양 NC캠은 2011년도 삼양그룹에 인수된 기업이고요. 이후 HBM용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 이후부터 매출이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외에도 유리기판용 포토레지스트 소재 등 다수의 국내외 글로벌 고객사와 함께 개발을 진행 중이며 연내 사업화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이제 SKC가 현재 준비 중인 정확히 SK 앱솔릭스죠. 미국의 이제 SK 그룹 계열사가 본격적으로 생산하려고 준비 중인 현재 유리기판에도 개입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성 지금 이미 HBM 잘 팔리면서 매출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유리기판 관련 정보를 엮일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이죠. 그 전까지 이제 기업의 성장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인수되기 전까지는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2021년도 인수됐습니다. 인수되고 나서 잠깐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 3년도, 4년도 겪으면서 매출 고속 성장한 거 보이시죠? 거의 매년 20-30%씩 계속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20%씩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는 모습들, 10%씩 성장을 보이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강할 때 뭐 30%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이 강하게 나왔었죠. 근데 중요한 건 매출만 증가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영업이익이 고속 회복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의 회복률이 빠르게 올라와 줬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여기까지 이미 근데 성장 알겠는데 이미 그럼 주가가 비싼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죠. 시가총액 2,20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100억밖에 안 나오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최근 들어 매출이 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보시면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당연히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라고 해서 작년하고 대비해 봤을 때 돈을 얼마나 벌었냐, 매출이 얼마나 났냐, 영업이 얼마나 났냐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최근에 작년 반기랑 비교해 보면 당연히 누적치도 작년보다 많이 벌었고 지금 현재 최근 분기도 최근 2분기도 작년보다 돈을 잘 벌었습니다. 매출이야 더 잘 나가는 건 다들 알고 있으셨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대폭 성장했어요. 누적치를 보시면 거의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거의 이 정도면 40% 가량 성장했죠.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엄청난 고속 성장을 좀 이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최근 2분기만 해도 엄청난 매출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영업이익만 87억 정도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1월에서 6월 동안 87억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직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작년에 1년의 영업이익이 107억이었어요. 근데 87억을 이미 벌었어요. 작년 매출 대비해서 봤을 때 거의 이미 80%는 채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2분기가 더 남았어요. 이대로 영업이익이 그냥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못해도 50%에서 60%는 성장할 수 있고 정말 잘하면 2배 성장도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2,200억은 비교적 굉장히 싼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들어서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삼양 MC캠이라는 기업을 관심에 넣어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른 기업들보다도
기업들보다도 좀 격해요. 영업이익 성장이 특히나 격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상장하고 눌림목 나왔다가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는 중인데 영업이익 성장까지 대폭 나와주면 전고점을 넘어서서 폭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는 매출 영업이익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계속해서 잘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여기에다가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과 더 많은 급등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집과 종목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요것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런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 전략실이라고 해서 다양한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나눠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급등천주, 포착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매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천주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천주 종목 나오고요. 승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약 80% 정도 승률, 최근 들어서는 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거의 90%에 육박하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단기 종목이고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많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번 1000분, 2000분 여러분들께 잘 봐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도 자료집도 드립니다. 공직을 아래 보시면 자료집 공직을 두 번째 급등천주의 공직을 두 번째를 클릭해 보시면 AI 반도체 AI 챗봇 여러분들이 최근 움직일 만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AI 반도체 유리기판 액침냉각 자료집 보이죠.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라고 해서 또 유망 종목도 정리해 놨습니다. 이 세 개의 자료집들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시면 정말 유익한 종목들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시장에 대해서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없어도 됩니다. 핸드폰 번호 없어도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요즘 유튜브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종목 드릴게요, 혹은 자료집 드릴게요, 드릴게요 라고 하는 척하면 설문조사 할게요 하면서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 가져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거의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께서 불법으로 핸드폰 번호 여기저기 불법 개인정보들 팔려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거 돈 주고 몇 억씩 거래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함부로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넘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그냥 무료로 준다라고 할 때 넘기시면 여러분들 개인정보 딱 돌아다니면 그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오는 거 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어디서 다른 데서 팔려나간 게 아니라 통신사 팔려나간 거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해킹당한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저희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다 빼버렸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원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현재 투자자문 업체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거랑 관련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빼버리고 무료로 어플리케이션만 받으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운로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이폰에 동일하게 앱스토어에도 이재진 검색하시면 됩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 나오니까 무료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종목들 설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께서 무료 급등 추천 종목들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난 최근 들어서 단타 종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중장기 종목을 위주로 드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매번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 많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요즘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특히나 그 확률 높게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이 봐주시고 더 많이 신뢰해주신 분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